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동영상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공학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고요. 책은 창의적 공학 설계라고 하는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잘 정리된 책을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학과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공학과 공학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창의성에 대한 동영상을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자와 공학, 우리가 이제 공학도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럼 도대체 공학은 무엇이고 정확하게 공학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의 학습 목표는 공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공학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10가지에 대한, 이걸 학습 성과라고 부르는데 10가지 학습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자가 해결해야 할 공학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이란 엔지니어링, 영어로 엔지니어링인데, 공학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의 학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 학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이 공학의 목적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학문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하고 환경적으로 더 안전하게 하며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지식, 또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학문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 학문이고, 물질의 풍요를 돕는 학문. 물질의 풍요를 돕는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돈을 창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아이템이 사람들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으면서 부가가치, 결과적으로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학문이 또 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학자라는 것은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공학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과학자의 소임은 아는 것, knowing을 중심으로 하고요. 공학자의 소임은 하는 것, doing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물리계의 실증적이고 세계적인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공학자는 이러한 지식을 실용적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찾아놓은 어떤 자연계에서 찾아놓은 물리, 화학, 또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을, 체계화된 지식을 공학자는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적용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공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20세기 산업화 사회에서의 공학자의 소양은 물리, 수학, 화학 등의 기초학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지만, 이제 지금 현재 또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기초학문을
기본으로 해서 판단력, 창의력, 예측 능력, 또 팀워크 능력, 또 평소의 학습 능력 등을 가진 사람이 공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이 공학자로서 갖춰야 될 10가지 그 학습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습 성과라고 한다면 이 10가지에 대해서 그 공학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학자로서 교육함에 있어서 이 10가지 학습 성과가 만족하는가라는 것을 공학교육에서는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학교육인증원에서의 인증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 기초 지식을 응용한다. 그래서 수학, 기초과학, 공학 지식과 정보 기술을 공학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전공 교과목에서 배운 학문을 배운 것을 실제로 이제 공학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석과 실험, 이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과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은 보통 우리 공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능력을 배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 인식과 정의는 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학 문제로서 문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는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체계화하고 정리화한 다음에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차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여기서 이제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겠죠.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의 정보, 또 연구 결과, 또 적절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실무는 현실적인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실적 제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금 현실적인 제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적인 제한 조건일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간적인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이 공간 안에서 주어진 해결책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도구적인 거,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이만큼 10가지 종류의 도구가 있다.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실에서 갖춰야 될 제한 조건, 그 중에 또 예산이 있을 수 있죠. 비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도 현실적 제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고 설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팀워크.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팀워크는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의사소통 및 국제화.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영향평가, 공학적 해결 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 해결 방법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파급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급 윤리 및 책임감은 공학인으로서 지급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이제 공학자가 될 거니까 공학자로서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정직한 문제 해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직한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윤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남의 아이디어를 내가 가져오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주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직업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이런 그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잠깐 저는 앞으로 빠지겠습니다. 그다음 자기 개발 및 자기 주도 학습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0가지. 그래서 공학 문제와 공학자의 임무는 공학 문제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공학자의 임무는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서 스스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 과정들이 공학자로서 임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공학자의 가장 필요한 능력은 남보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창안하는 문제 인식 능력. 공학자 임무는 잠재된 공학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공학자로서 앞으로는 주어진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게 문제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걸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학이란 무엇인가, 공학자가 해결해야 할 공학 문제는 무엇인지, 또 21세기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임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